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초선과 신진의 바람이 정치권에서 솔솔 불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혁신과 쇄신은 언제나 인적 교체로 귀결됐고 그 성패에 따라서 혁신 여부가 결판나곤 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 정치의 주요한 레파토리로 치부될 정도로 우리 정치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말입니다. 사실상 양당 체제의 정치 구조 속에서 한쪽이 이기면 패배한 다른 쪽에서는 곧장 개혁과 혁신을 얘기해 왔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혁신은 그러면 계속 성공해 왔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번 실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 이건희 회장조차 지난 1995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로 보면 된다. 네, 굉장히 아주 박한 점수를 매긴 격인데 사실 국민들 다수는 정치가 4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이 발언이 있은 지 2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4류에서 적어도 3류나 2류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시각조차 있을 겁니다. 5류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말이죠. 정치적 토양과 그 위에서 꼽히는 문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진짜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혁명 운운하는 정치 세력이 있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특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이 촛불혁명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혁명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 씨의 비위로 촉발된 현직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인 이들의 함성이 제도적으로 승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당수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정권 타도를 외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를 국회가 받아서 여야가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탄핵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른 탄핵이었습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피를 흘린 그런 류의 혁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조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류의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기에는 토양 자체가 워낙 척박합니다. 우리가 민주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특히나 좌파들이 민주 외칩니다만 사실 그 민주는 이 모래 위에 이 누각 같은 신세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를 보건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숙성되는 과정을 그리 오랫동안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상당합니다. 경제 공동체, 태블릿 PC, 관행에 대한 적폐몰이. 자, 여론을 등에 업고 이견을 묵살한 채 강경일변도로 탄핵과 구속이라는 것이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광화문에 나온 인파의 요구를 촛불혁명으로 둔갑시키고 그 등에 올라타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들은 이를 촛불의 명령이라고 했지만 그 기세를 몰아 나라를 두동강내는 적폐 청산놀이에 빠져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야 정당에서 그토록 숱하게 혁신을 외쳤건만 정당의 체질이 쉬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적 교체가 성공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여러분, 한때 이 정풍운동을 통해서 구정치인을 밀어내고 신진그룹이 당을 장악했던 이른바 천신정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구정치인의 전철을 밟으면서 구태의연한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2021년 5월 오늘날의 정당 모습은 어떨까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사실 이념 성향도 모호해졌지만 정당 내부에서조차 초재선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들이 혁신을 말하면 일부 강성 당원들이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주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의 기운이 움트기는 매우 어렵겠죠. 이런 정당에서 민주적 혁명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자, 이달 초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초재선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 3명이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자, 그들 중에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고요. 최고위원회는 김용민 의원 등 강성 친문 세력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반해 요즘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선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가 하면 김웅과 김은혜 의원 등이 홍준표와 나경원을 각각 저격하면서 신진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숙 의원 등 다른 초선들도 최고위원이 아닌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운 정치적 슬로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김종인을 모셔오겠다는 설익은 발언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는 신진 정치 세력의 돌풍은 주호영, 나경원 측이 긴장할 정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혁신은 인물 교체로 귀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는 신진의 돌풍은 정당에 큰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권자들 가운데는 쟤네들 너무 설치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중진들한테 대드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만 당의 변화를 위한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고 당 외곽에 자리 잡은 윤석열 같은 대선 주자로 인해서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신진 정치인들의 돌풍이 결국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신진 돌풍은 과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보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 현상이며 중도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진 정치인일지라도 자신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에서 혹은 남의 생각을 빌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설사 벽에 부딪혀 실패할지언정 자신들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몸소 실천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소명을 달성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김웅, 김은혜, 윤희숙 모두 좋은 학벌에 남들 부러워하는 경력에 사람의 주목을 끄는 능력까지 갖췄지만 민초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고대하는 민심을 읽었다면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한 합종연행의 시간입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1차 컷오프에서 4명의 당대표 후보가 걸러질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신진의 단일화, 그들이 어떻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지 그걸 모색하냐에 따라서 한번 해볼 만한 당권 경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 신예들이 민심에 이어 당심까지 접수할 수 있을까요? 당심의 높은 벽에 무릎 꿇기에 앞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신진이 나와주길,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